뭐든지 적당이라는 게 있죠. 이제 사실은 상철이 잘못하고 매너가 살짝 없었고 짜쳤던 거는 맞아요. 근데 정숙도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요즘 전부 다 불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21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오마카세 막 성과급 3천만 원, 4천만 원씩 받고 혹은 성과급 안 받더라도 그냥 뭐 이것저것 잘 풀려가지고 돈 많이 쓰던 시절이었으면은 사실은 정숙이 이렇게 화를 내도 사람들이 다 100% 동조해 줬을 텐데 요즘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상철도 근면성실한 청년인 거는 확실한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플러스 알파로 추가 지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정숙이 여태까지 굉장히 잘 나가는 남자들을 봐오니까 그것이 평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남자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상철도 돈을 당연히 쓰고 싶었을 텐데 자기의 방송 이미지를 위해서라도요. 그러니까 상철이 약간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있고 그리고 일단은 직장인이다 보니까 상철도 이게 그러니까 정숙이 약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건 확실히 있어요. 정숙은 지금 어쨌든 재택근무도 하고 3개월 동안 혹은 뭐 널널하고 자기가 러시아 회계법인 혹은 뭐 각종 법인들에서 위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정숙은 자리 잡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었을 때 어쨌든 러시아의 뒤통수를 안 치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도 열심히 남아 있었다는 그러한 좀 성실함이 잘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장 대우 받으면서 잘 살고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철은 근데 일단은 그런 대우를 지금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철은 어쨌든 그냥 지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철이 정숙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이 때는 뭐 나중엔 역전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상철도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철의 입장도 좀 안타깝게 되었다. 근데 물론 이게 모든 원인이 상철이 좀 너무 많은 걸 바랬다. 상철이 거짓말을 했고 안 했고 뭐 진실이 다르고 안 다르고 그걸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철이 어쨌든 자기가 시간이 안 나니까 일단 빠르게 찍는 사내 유튜브에서 샀다고 말한 다음에 얼른 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죠. 결국 정숙은 지금 좀 여유로운 상황이고 시간적으로나 자신이 심적으로나 좀 여유로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상철은 어쨌든 지금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어필도 해서 약간 준 인플루언서로서 자기가 어쨌든 상향원 하면은 모든 남자들의 또 꿈이니까요. 모두 다 마음속에 아나운서 한 명은 다 품고 가는 게 남자들인데 상철은 지금 인스타그램에 이미 아나운서들 혹은 스포츠 아나운서들 DM 혹은 살짝 지금 염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철이 지금 꿈에 굉장히 부풀어 오른 것도 팩트인데 근데 당연한 거를 정숙이 조금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왜 정숙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서 언팔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언팔을 하는 것도 자기의 자유지만 생각해 보면은 상철이 오히려 각종 유튜브 방송, 각종 채널에 나가는 게 오히려 21기에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철이 21기를 조금 대표해서 왜냐면 21기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21기 전부 다 이미지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철이 이렇게 유튜브나 사내 유튜브든 뭐 아니면 개인 채널이건 아니면은 자기의 인스타그램 계정이건 거기서 좀 좋은 활동을 보여주는 게 21기가 좀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상철 안 나오면 그럼 유튜브 채널에 누가 나가죠? 영수 나가가지고 거기다 대고 또 건들대면은 그냥 더 나락가는 겁니다. 그나마 상철이니까 21기 체면이 좀 살아난 게 있는데 물론 상철은 이제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산다 해놓고 이걸 이제 미래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철이 조금 여기 선물 시장 자기가 레버리지 좀 써본 사람입니다. 약간 조금 자기 뜻대로 근데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 산다고 하는 것을 시간을 달려가지고 시간을 여행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안 맞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운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는 상철이 현숙과 혹은 다른 영수 그리고 영철 같은 살짝 빌런인 이런 사람들 틈에 잘 숨어 있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상철이 가장 전반적인 모범적인 평균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 직장인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도 맞아요. 상철보다 좋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숙이 좀 눈이 굉장히 높고, 정숙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그러한 좀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철에 대해서 조금 너무 엄한 게 있다. 그런 점은 굉장히 나중에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철에게 있어서 자기도 이제 학습을 했을 겁니다. 상철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는 쏠 때는 그냥 확실하게 쏴야 되는구나, 좀 너무 째짜게 하지 말고 카드부터 내야 되는구나, 이걸 학습하면은 오히려 상철은 나중에 개인적으로나 혹은 방송적으로나 아마 다시 반등할 기회를 남규용 PD라도 줄 겁니다. 나중에 사계라도 출연시켜가지고 분명히 이것을 만회할 기회를 줄 텐데, 그러니까 정숙이 오히려 조금 지금은 절박하게 시간이 촉박하다. 왜냐하면 정숙은 어쨌든 이 재택근무 기간이 끝나면은 러시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했지만 지금 정숙이 러시아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은 팩트인데, 그건 위험수당을 다 쳐준 값이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러시아 전문가가 2020년대부터 갑자기 유행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다들 러시아를 떠나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굉장한 이득을 본 거죠. 근데 어쨌든 버티면은 상철이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정숙이 이렇게 좀 괜히 자기가 비판이 돌아올 수 있는 행동을 한 거는, 자신이 좀 굉장히 정숙도 자신만의 세상에서 너무 그 좁은 시각으로 남자 혹은 이성관계, 연애시장, 결혼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이게 먹힐 수도 있어요.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굉장히 귀족적인 문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숙은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상위 도시의 수도죠. 수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남자 여자들이 있겠죠. 당연히 러시아의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저기 그 넓은 땅에 석유, 광산 뭐 이런데 근로하는데, 모스크바에서 법인 본사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은 대대손손 잘 살아온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다가 일단 일반적인 상처를 만나면은 당연히 러시아 정숙이 빠르게 자신의 눈높이를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철이 러시아의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인 것도 팩트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의 눈높이가 굉장히 어긋나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언팔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나중에 아직까지는 언팔 사태가 표면화되지 않았는데 서로 저격종 다시 한번 꺼내들게 되면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다.